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나왔네. 보호. 보호는 크게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가 있어요. 통합문서라는 건 뭐죠? 엑셀이라는 파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엑셀 파일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시트 보호는 뭐냐면 현재 시트 1번, 시트 2번 각각의 시트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트, 기말고사 시트가 있는데 중간고사 시트만 보호를 하면 기말고사 시트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보호가, 보자. 이거 좀 볼게요. 자, 워크시트에 입력한 데이터를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입력이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누군가 와서 고치면 안 되잖아요. 못 고치게 막자 이거지. 그 다음에 특정 시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시트 보호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시트는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워크시트의 모든 요소를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입력이 가능하게 허용하고 여기는 입력이 가능하게 허용하고 이쪽에는 입력을 못하게 막고 하는 거죠. 여기는 또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입력이 허용하는 거죠. 여기는 입력을 변경 못하게끔 막는 거고요. 예. 자, 어떻게 하냐면은요,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하는 거예요. 시트 보호를. 그래서 암호를 걸면 돼요. 여기도. 왜냐면 시트 보호를 해놨는데 해제해버리면 꽝 되잖아요. 암호를 걸으면 더 좋죠. 자, 그 전에 특정 셀에 가서 컨트롤 1번, 우리 셀 서식이죠? 셀 서식 가시면 저 끝머리에 보호라고 있어요. 보호. 근데 잠금 기능은 선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잠금 기능은 선택되어 있고 숨김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잠금을 제가 풀 겁니다. 어디 가서 이 부분,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은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잠금을 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시트 보호를 할 거예요. 시트 보호를 하는데 패스워드 없이 그냥 확인 누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든지 입력을 못해요. 여기 입력을 못해. 막혀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입력이 가능해요. 여기는 입력이 가능해. 네. 자, 그 다음에 시트 보호를 다시 해제해서 여기다 제가 합계를 계산할 건데요. 이거 는 썸액을 하고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컨트롤 1번 눌러서 합계를 계산한 공간에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숨길 겁니다. 숨길 거예요. 숨김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숨김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고 보시면 수식도 다 보여요. 수식이 보입니다. 근데 시트 보호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패스워드 없이. 확인을 누르면은요, 다른 데는 5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위에. 아, 50을 썼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얘는 150은 150인데 뭐 어떻게 해서 150이래요? 숨겨있죠. 수식이 숨겨있잖아요. 시트 보호를 해제하면 수식이 보이는데 시트 보호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아까 숨김이라고 했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는 우리 어디서 했었어요? 홈탭에 가서 이렇게 채웠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테두리는 간혹 뭐 여기서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하고, 글꼴도 우리가 조건부 서식 같은 데 들어가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는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는 안 해요. 보호는. 근데 필기시험 볼 때는 요거 보호를 해준다. 잠금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숨김은 안 되어 있다. 근데 숨김이란 뜻은 뭐다? 이 값이 어떻게 해서 150이 됐는지
이 값이 50이라고 써 있는데 왜 50이라고 돼 있는지, 직접 입력해서 50인지 더하고 빼고 해서 50이 돼 있는지 그 수식을 감추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숨김을 체크해주면, 그리고 반드시 어디 가서 검토해 가서 시트 보호를 해주면, 아까 여기 써 있어요. 시트 보호를 꼭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트 보호를 해주고 나면은, 다른 데는 뭐라고 써 있지만 시트 보호, 거기 아까 숨김 기능을 선택한 영역은 왜 뭐가 어떻게 해서 150이 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시트 보호입니다. 시트 보호 패스워드 걸 수 있어요. 예. 통합 문서는 뭐냐면 이 엑셀 파일 자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시트 이름을 못 바꾸게, 시트를 삭제하지 못하게, 실수를 해서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동, 위치를 바꾸거나 또 숨기기 기능 이런 거 이걸 못하게 막을 때 쓰는 게 통합 문서입니다. 그냥 각각의 중간고사 시트, 기말고사 시트를 따로따로 시트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통합 문서를 또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문제 볼까요? 1번 시트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사용자가 행과 열을 삽입 혹은 삭제하거나 서식을 지정하거나 잠긴 셀 내용을 변경하거나 커서를 잠긴 셀 또는 잠기지 않은 셀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트 보호 설정은 검토해 가서 시트 보호를 해준다. 개체 시나리오를 보호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차트 시트의 경우에 차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없다. 시트 보호를 해주면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고. 그럼 답은 뭐다?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죠? 네 번째가 틀린 거네. 그 다음에 저 위에 2번 작업 중인 엑셀 문서에 대해서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기능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죠? 검토 탭에 가서, 우리 검토 탭에서 했었잖아요. 아까요. 검토. 여기 검토에 가서 변경 내용에 가면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시트 보호는 뭐라 그랬어요? 시트 보호는 시트 자체에 있는 내용을 못 건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시트를 삽입, 삭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통합문서 보호. 통합문서 보호에 있는 구조 및 창 보호. 이렇게. 이것도 좀 헷갈리네요. 그랬죠? 예. 하여튼 시트 보호는 뭐냐면 그 시트에만 국한되는 거고, 통합문서 보호는 통틀어서 한꺼번에 보호해 주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어렵고 중요하게 느끼는 게 이제 바로 이 셀 서식에 관한 기능이에요. 셀 서식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샵, 샵 0, 뭐 아니면 뭐 G 슬래시 표준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이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문자 서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자 서식은 기억나실 겁니다. 뭐 고객 이름 뒤에다가 님자가 붙이게라 그러면 뭐 골뱅이 님 이렇게 붙이는 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날짜 같은 경우는, 날짜 같으면 어떻게 들어갔어요? 날짜 YY 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메모도 해드렸었고 기억나실 겁니다. Y 4글자를 쓰면 연도, Y 2글자를 쓰면 연도의 2자리만, M 하나, M 둘 그럼 뭐다? 월로 나오고, M 3개를 쓰면 영문으로, M 4개를 쓰면은 풀네임으로, D 2개, D 하나, 그 다음에 D 3개, 4개는 우리말 요일 쓸 때 쓰는. 우리말 요일은 A 3개, A 4개. 그 D 3개, D 4개는 요일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거. 그게 빠졌다. A 3개, A 4개. AAA는 요일을 월화수목금 1월화수목 이렇게 나가는 거고, AAAA, A 4개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지정에서
우리 그 문제지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150 이상인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라, 200 이상이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썼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괄호 넣고 크거나 같다 250, 여기에 G 슬래시 표준, 세미콜론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1번 넣어주고,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아까 제가 쓴 거를 만약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여기다 이렇게 써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250 이상이 들어오면 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249 그러면 검정색이지만 2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0 이상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250 이상인 숫자는 파란색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대로 나오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얼마? 60. 그러면 얘는 빨강, 그 다음에 G 슬래시 표준, 세미콜론. 조건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250 이상인 숫자는 파란색으로 보이고 60 이하인 거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렇지도 않은 어정쩡한 숫자들은 그냥 일반 색깔로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셀서식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60 이하인 경우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50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숫자가 250 이상이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150 그러면 150은 60 이하도 아니고 250 이상도 아닌 어정쩡한 거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얘가 350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파랗게 보인다. 250 이상이니까.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쓰는 그런 서식도 있다. 조건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은 조건을 한 번에 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영인 경우, 글자인 경우를 동시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샵, 샵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괄호 안에 숫자가 나오게 하고, 0인 경우에는 0.00으로 표시하게끔 하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나오게끔 하고, 글자를 만약에 그 자리에 썼다 그러면 암흑에 뭐 글자를 쓴 거 뒤에 한 칸 띄고 님자가 붙게끔 해라,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세미콜론을 연속으로 3개를 쓰면 뭐가 된다? 자, 제가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요. 여기다 블럭을 잡고 셀 서식을 세미콜론을 3개를 칠 거예요.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세미콜론을 3개를 쓰면 뭐가 되냐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문자일 때, 이렇게 4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 세미콜론을 이렇게 땅땅 쳐버리니까 양수일 때도 없고, 음수일 때도 없고, 0일 때도 뭐라고 안 돼 있고, 글자일 때, 문자일 때도 뭐라고 지정을 안 했잖아요. 지정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표를 문서를 작성을 해놓고 셀서식에다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면 돼요.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없네 그러겠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셀서식에 들어가서 일반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래 데이터 다 보이겠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숫자인 경우에는 샵이 있고 0이 있고 컴마가 있고 이런 거, 여기 물음표 같은 거 시험에 잘 안 나더라고요. 샵은 뭐고 0은 뭐냐 하는 거죠. 0은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숫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걸 1번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여기 이제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에는 여기 국어 점수에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샵을 쓸 겁니다. 샵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세 개를 쓰든 상관없어요. 샵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쓸 거예요. 0. 여긴 0을 쓸 거고요. 여기는 그냥 G/ 표준을 할 거예요. 여기는 0이라 그랬죠. 샵이라 그랬죠. 샵. 근데 이 사람이 0점을 맞았어요. 0점. 안 나와. 분명히 0이라고 써놨는데 0은 안 나와. 0이 아니면 나와. 그때는 나와. 근데 여기는 0이라고 썼잖아요. 0은 뭐냐면 소수점 없이 한 자리는 출력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써도 0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점수가 75.5야. 어떻게 돼요? 분명히 75.5인데 소수점 이하 없이 한 자리까지 유효숫자만 출력하라 그랬거든. 소수점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반올림이 76이 되는 거죠. 만약 75.4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올림이니까. 근데 여기는 5.5, 50.5 아니면 0.55 아니면 500. 그럼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G/ 표준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 평균 같은 거 계산하면 어떤 건 소수점이 나오고 어떤 건 소수점이 안 나오고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0.00 말고 0.0만. 그러면 뭐가 될까? 0.000이니까 무조건 소수점 한 자리는 내라. 무조건 소수점 한 자리는 나와라. 이런 거죠. 그럼 소수점이 두 자리가 나온 건 어떻게 돼? 반올림을 해서 0.55가 아니라 0.6이 되게끔 해줘야죠. 자릿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릿수. 그 다음에 숫자가 세 자리 넘어가면 네 자리가 되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숫자가 지금 되게 커. 숫자가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자릿수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그럴 때 여기다 쉼표를 찍어주면 좋은데,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샵이라고만 했잖아. 샵.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은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된다 이거지. 쉼표 스타일을. 아니면 여기서 샵, 샵 0. 샵, 샵 0이라는 말은 뭘까요?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자,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최소 한 자리는 무조건 표시해라 이거죠. 0이라도 0을 입력하면 0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자리가 넘어가서 네 자리가 되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컴마라고 하는 구분기호를 넣어라 하는 거죠. 왜냐면 구분기호 넣는 거는 국제적인 표기법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 그럼 어떻게 나와라? 이거를 10,000 이렇게 나오게 해라 이거지. 이렇게 자릿수를 표시해라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샵, 샵 0을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저 뒤에 평균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일반적으로 소수점 이하를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샵, 샵 0.0. 그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이건 무조건 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이 없으면 0.0으로 나오고, 0.55 그러면 0.6 하고 나오고, 그래서 무조건 자릿수를 반올림을 해서 하게끔 해줘라.
하는 것들이 우리 글자 59페이지에 숫자 서식 코드고요.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2, 2, 3, 4, 5, 4, 3이란 숫자가 나왔어요. 자, 2, 2, 3, 4, 5, 4, 3 예, 7자리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는 셀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샵, 샵, 샵 0.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샵, 샵 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통하면 뭐가 되냐면 2, 3, 4, 5, 4, 3인데 무조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는 찍어주겠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점 이하가 어떻게 된다? 소수점 무조건 두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수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00을 써야죠. 맞네. 그러면 0.00은 뭘까요? 0.00은요 2, 2, 3, 4, 5, 4, 3이라는 실제 데이터는 나오고 점 소수점 이하 두 자리는 출력해 줘야 되겠죠. 이거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컴마가 하나 찍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1000원이란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지금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는 샵 컴마는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컴마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1000분의 1로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 2, 3, 4, 5, 4, 3이란 숫자 뒤에 1000원이라는 글자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는 찍어주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 찍어주는데 얘가 뭐냐면 얘를 1000분의 1로 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줄이려고 딱 봤더니 500이 넘어갔잖아요. 500이 넘어가면 요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얘가 반올림이 되겠죠. 이 543이 반올림 돼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서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2, 3, 4가 아니라 2, 3, 5로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2, 3, 4 1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2, 3, 5가 돼야 되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하가 줄어들면서 반올림이 들어가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샵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샵 퍼센트. 그러니까 2, 2, 3, 4, 5, 4, 3이라는 게 실제 데이터인데 퍼센트가 붙으면 뭐가 돼요? 뒤에 동글뱅이 두 개를 붙여주고 퍼센트가 붙는 겁니다. 1이 100%잖아요. 100%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라고 출력하라. 퍼센트를 출력하라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100%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2, 3, 4, 5, 4, 3 뒤에다가 100을 곱한 것처럼 동글뱅이 두 개가 붙고 퍼센트 기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디가 틀렸다 하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2번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했어요. 어디 가서? 셀 서식에 가서. 아까 샵은 뭐라고요? 샵? 하나의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그 자릿수에 숫자가 없으면 뭐가 돼요? 숫자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숫자가 있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뭐든지. 근데 숫자가 0이면 안 나오는 거지, 샵은. 근데 숫자가 없어. 그럼 어떤 걸 해도 안 나오죠. 비어있는 데다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셀 서식을 꾸미면 뭐 할 거냐고. 데이터가 없는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1번은 당연히 틀린 말이죠. 이건 원초적으로 틀린 말이야. 원초적으로 틀린 말. 해당 자릿수에 숫자가 없을 경우 이거는 어떤 거라도 표시가 안 되죠. 만약 해당 숫자가 0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0을 쓰면은 0은 나오고 샵을 쓰면 0이 안 나오고 이런 거였죠. MMM 뭐죠? month 월이죠. 월. 그러니까 뭐
January, February 이렇게 쓰나요? December, October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나올 때고. 골뱅이는 그냥 글자죠. 골뱅이는 글자입니다. 퍼센트는 100을 곱한 후에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 3번 문제. 100만원 단위로 표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좀 뺄게요. 요렇게. 얘를 뭐 샵으로 출력하라 그러면 그냥 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샵, 샵 0을 쓰면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샵, 0, 컴마를 찍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샵, 0,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면 뭐가 된다? 이것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는 뒤에 컴마가 하나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1000분의 1. 다시 컴마가 하나 더 붙으면, 두 개가 붙으면 100만분의 1.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컴마가 찍히면 동글뱅이 3개가 탁탁탁 줄어들어갑니다. 1000분의 1씩 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기서도 뒤에 컴마가 찍혔으면 543이 줄어드는데 500이 넘었으니까 반올림을 해서 2235가 된다 그랬잖아요. 2235 반올림 때문에. 요거 이런 경우는 왜 샵, 샵, 0, 컴마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 뭐 12억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큰 숫자가 나오는데 12억이라고 동글뱅이 계속 붙여놓으면 지루하잖아요. 공간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컴마 찍어주면, 컴마 3개만 찍어주고 단위 100만 쓰면 되잖아. 그럼 실제 데이터는 다 10억이고 100억이라고 나오는데 보일 때는 동글뱅이 6개가 줄어서 나온다 이거지. 네, 그렇게 쓰는 방법. 맞춤 바꿀게요. 맞추면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그랬죠? 그러니까 날짜나 시간은 오른쪽 숫자처럼. 그 다음에 논리와 오류 값은 가운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면 왼쪽에 가고 숫자를 쓰면 오른쪽에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날짜를 써도 오른쪽에 가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는 엔터를 쳤어. 못 알아들은 에러가 나왔어요. 에러 갔더니 가운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는 5가 4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5가 4보다 크냐 그랬더니 크죠? 참이죠? 참 하고 나왔잖아. 이런 논리적인 값이나 오류들은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고, 글자는 왼쪽 맞춤, 숫자나 날짜나 시간은 오른쪽 맞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쪽에 맞출 수도 있어요. 위쪽에 얘를 위쪽에 맞출 수도 있고 중간에 아래쪽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를 위쪽에 아래쪽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셀의 높이를 맞춰 놓으면 뭐 위쪽 아래쪽 잘 모르겠죠.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세로 가운데, 그다음 이거는 이제 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고. 셀의 맞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글자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를 크게 만들면 커졌어요.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줄이면 에러 나죠. 근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춤을 했단 말이야. 셀에 맞춤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지금 이게 시트예요. 이게 원래 시트인데 이 글자를 제가 크게 했잖아요. 넓으면 크게 나와요. 넓으면 크게 나오는데 좁으면 어떻게 돼요? 좁으면 본래 뭐가 되냐 보세요. 숫자를 막 썼어요. 숫자를 많이 썼는데 이게 좁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에러 나요. 그래서 글자를 써볼게요. 글자를 막 썼는데 지금 벗어났잖아요. 굉장히 넓잖아요. 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죠. 근데 얘를 셀에 맞추잖아요. 셀에 맞추면은요, 얘가 넓으면 넓은 대로 보이는데 너비가 줄어들면
글자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그래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라도 봐야 되겠잖아. 그게 셀 맞춤이라는 거죠. 셀의 맞춤. 너비가 조절이 되면, 너비가 많아지면 글자가 다 보이겠지만 너비가 줄어들면 안 보일 수도 있고, 숫자인 경우는 오류가 나거든요. 자릿수 오류가. 그럴 때 글자가 작아져서라도 보여라. 그게 셀의 맞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줄 바꿈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경우에 맞추라고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벗어났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굳이 넓혀야 되잖아. 얘 때문에 굳이 넓혀야 되죠. 셀에 맞춤을 하면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또 글자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줄 바꿈을 해줘. 줄 바꿈을 해주면 보세요. 넓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좁으면 어떻게 돼요? 좁으면 여러 줄이라도 걸쳐서라도, 여러 줄에 걸쳐서라도 글자가 보여라 하는 거죠. 그게 줄 바꿈이에요. 셀 병합은 뭐 블록 잡아서 병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하면 하나인 경우는 가능한데, 이렇게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위에 거나 앞에 거나 그거는 기억이 되는데 밑에 건 잘리죠. 밑에 건 잘려요. 이렇게 병합을 하면 얘는 잘린다고, 얘만 살지. 다시 살리면, 병합을 풀면 얘는 지워졌습니다. 어차피 지워진 거에 방법이 없죠.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 다시 병합 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래 한글에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병합을 누르면 다 살아나요.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병합한 거를 다시 원위치 하려면 다 명령을 따로 걸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편하죠. 이게 블럭 잡아서 병합을 했는데 다시 해제하려면 딱 누르기만 하면 다시 병합, 해제 이렇게 되죠. 그거는 엑셀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방향은 뭐냐면요, 방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방향이 있어요. 방향. 자, 이렇게 45도 각도로 돌리면, 얘를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세로 쓰기 됐어. 세로 쓰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가자 라고 쓰는데, 이거를 세로 쓰기로 바꾸면 세로 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45도 각도로 돌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방향은 또 문제가 있나요? 자, 볼까요? A1 셀에 한상공이라고 써있나? 이건 무슨 맞춤일까? 왼쪽 오른쪽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한 거잖아요. 맞죠? 균등분할 같은데? 채우기는 아니고, 채우기는 뭐예요? 한상공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거를 썼어요. 느낌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느낌표를 딱 찍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얘를 채우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우기 누르면 넓으면 넓은 대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대로 채워지는 거죠. 실제로는 물음표 하나만 썼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빼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쫙 빼기처럼 나오죠.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채우기고, 아까 여기 여기도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홍길동을 양쪽으로, 양팔 간격으로 착 펼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양쪽 맞춤에 균등분할,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균등분할. 왼쪽 맞춤은 뭐예요? 글자가 양이 적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글자를 많이 가져오면은
일반적으로 왼쪽 맞춤을 하게 되면은 왼쪽은 맞고 오른쪽은 들쑥날쑥 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그렇고 아래 한글도 그렇고 그래요. 예. 자, 만약에 이런 걸 만약에 제가 썼다고 쳐볼게요. 이걸 한번 여기서 썼다고 쳐볼게요. 자, 왼쪽에는 맞았는데 오른쪽이 안 맞잖아요. 보세요. 오른쪽이 맞아요, 지금? 여기는 살짝 떨어지고, 여기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는 본래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안 맞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양쪽 맞춤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좌우가 어때요? 좌우가 짝짝짝 맞잖아요. 그렇죠? 좌우가 짝 맞아 들어가잖아. 사이사이를 좀 더 띄어서라도 좌우를 맞추는 게 양쪽 맞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러면 다 오른쪽에 맞는 거죠. 뭐 오른쪽에 딱 맞고 왼쪽은 안 맞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왼쪽 그럼 왼쪽에 맞는 거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 맞는 건데, 네, 이걸 양쪽으로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좌우가 쫙 맞아 들어간다. 좌우가 맞아 들어간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에 내용에 적용된 셀 서식 지정이 아닌 것. 다양한 셀 서식 지정, 뭐 제품 종류, 판매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판매 지역은 C, D, E가 병합되어 있죠. 제품 종류나 코드 번호는 어떻게 했어요? A의 두 번째, 세 번째, B의 두 번째, 세 번째 병합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별 판매 순위 이런 거. F 번째 거. 이거는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 있죠. 1번 맞춤 탭의 텍스트 줄바꿈을 선택했다. 맞아요? 줄바꿈이 어디에 있어? F에 있잖아. F에. 그 다음에 셀 병합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뭐 D에 두 번째, C에 두 번째, D에 두 번째 그 영역, 판매 지역이라는 글자. 방향을 90도로 한 거 있어요? 글자 방향을 90도로 돌린 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이건 없어 보이는데? 90도로 돌린다는 건 이거는 지금 45도로 제가 학교에 가서 돌린 건데 글자 방향을 돌린 거는 없죠. 가로 세로를 가운데로 선택했다. 세 번째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서식, 스타일, 조건부 서식 이 부분은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